자, 그럼 2교시 이어서 시작을 해 볼 건데요. 자, 2교시의 처음은 그러면 요양급여 대상자이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저희 대상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일단 서비스를 받는 이 서비스를 받는 분들을 저희가 수급자라고 하거든요. 잠시만요. 네. 수급자라는 거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등급을 받아가지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수급자라고 하는데, 이 수급자이신 분들은 아까 노인 등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65세 이상인 자, 그 다음에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그러니까 노인성 질병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밑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이런 질병이 이제 발생한 65세 미만이신 이런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가 저하돼서,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부축해 주지 않으면 화장실 가기가 어렵다. 이런 이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 저하. 인지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밥을 먹어야 되겠다.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인지인데, 이런 인지가 저하돼서 누군가가 옆에서 식사 시간입니다. 이제 뭐 식사하는데 뭐 국이 뜨거우니까 내가 좀 식혀서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이제 그거에 맞춰서 따라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지 저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인지 저하가 돼서 여기 보시면 나눠졌는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어르신이 거동이 불편한데 이제 다리가 부러져서 다리가 골절이 돼서 2달 동안 기부스를 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랬을 때는 등급 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2달 동안 기부스를 했다가 기부스를 풀고 나면 거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동이 불편하다라는 기준이 6개월 이상 거동이 불편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6개월 이상, 그러니까 장기간, 그러니까 뭐 짧은 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 하기가 어렵다라고 인정되는 자,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행이라는 거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수행하기 어려우기 때문에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이렇다라고 인정이 되면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신청을 해서 이 기준, 이 지금 설명을 드린 요거에 맞다라고 하면은 이제 등급이 나와서 수급자, 여기 수급자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1등급에서 5등급 또는 인지지원 등급을 받으면 수급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예시를 잠깐 보여드리면, 노인 부양 문제,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배우겠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가족 제도라는 게 막 대가족, 핵가족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때 손주 이렇게 이제 같이 살았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문제라던가 직업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노인분들이 가족분들하고 같이 살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부양이라는 게, 노인 부양이라는 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개선,
어떻게 좀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 방안이라고 하는데, 이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쭉 봅시다. 1번. 노인 부양을 가족의 문제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노인 부양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족이라는 게 많이 변하면서, 가족 제도라는 게 변하면서 가족이 노인을 부양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정한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가족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구분을 해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옳은 방향은 아니죠. 자, 그리고 2번.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축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쭉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노인분들이 본인이 뭔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선택지를 넓혀줘야 되는데, 그거를 축소한다, 줄인다 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3번. 국가 주도의 노인 복지 정책을 강화한다. 그러니까 이제 노인 부양이 가족이 해결을 못하다 보니까 국가 주도로 해서 노인복지 정책,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제도, 정책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만들겠다라는 얘기고요. 4번. 세대 간 분리 정책을 강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세대 간,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손주 때 이런 이제 세대 간의 분리 정책, 그러니까 따로따로 살게 하게끔 강조한다. 이런 말이고요. 자, 5번. 사회보험을 축소하고 개인보험을 늘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보험은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강제로 가입이 되어 있고, 또 부자들한테 보험료를 많이 받아서 좀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조금 더 주는 이런 게 사회보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줄이고 개인이 알아서 보험을 해야 되는 개인보험을 늘린다인데, 이것도 맞는 방법은 아니겠죠.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 주도의 노인복지 정책을 강화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요양보호사라는 자격증을 따려면 이제 시험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시험을 이제 총 80문제를 풀게 되시는데요. 매년 또 법이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이론 시험 35문제, 실기 시험 45문제, 그래서 1교시 35문제에서도 60% 이상 맞춰주셔야 되고요. 2교시 실기에서도 60% 이상 맞춰주셔야지 합격이 돼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이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험이 일단은 100% 객관식 시험이고요. 이제 객관식 시험이라는 거는 이렇게 문제가 나와서 이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시험을 이제 객관식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서 이렇게 써서 문제를 푸는 이런 시험이 아니라 5가지 중에 하나를 꼽을 수 있는 이런 이제 객관식 시험이기는 한데, 이게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5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문제를 풀어야 돼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문제풀이 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리엔테이션 기간이다 보니까 잠깐 제가 이제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좀 머릿속으로 아니면 마음으로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건데, 여기 보시면 셀렉터가 될 것이냐, 초슨
그러니까 내가 고를 것이냐, 고름을 당할 것이냐, 뭐 이런 건데 사람마다 다 다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상황에 접했을 때 내가 많이 알아서 아니면은 내가 자격이 굉장히 풍부해서 내가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5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인지, 그러려면 여기 이제 라이센스, 자격증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스킬, 기술이 내가 많아야 되고, 스페시피케이션, 약간 나만의 특별함,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약간 자신감, 네, 뭐 자존감 이런 것들도 높고, 스킬, 기술이 좋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양보호사 일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을 휠체어에 앉혀드리고 휠체어 사용돕기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나는 어르신 휠체어 사용돕기를 정말 잘해. 뭐 예를 들어서 내리막길을 내려올 때 초보이신 분들은 그냥 앞으로 오로지 직진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르신이 이제 뭐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고 위험하실 수도 있고, 왜냐면 앞으로 굴러서 이제 낙상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나는 제대로 이런 휠체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스킬이 좋아가지고 내리막길 내려올 때는 뒤로 내려와. 이런 것들을 내가 정확하게 기술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어르신을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정서 지원 뭐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소통 같은 거 할 때, 정서 지원할 때 나만의 특별함, 그러니까 나만의 기술과 나만의 특별함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골라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난 아무것도 없어서 누군가가 나를 뽑아주기를 기다리기만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또 설명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뭐 대학생이 되거나 아니면 뭔가 배우기 시작할 때는 그 전 삶은 다 리셋된다, 다 이제 초기화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왜냐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학력도 다 필요 없고요, 나이 이런 것도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평등하다라는 거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뭐 점수가 이제 너무 낮았었다, 그러면은 요양보호사를 자격증을 못 따냐, 뭐 이런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나이 제한 이런 것도 없다 보니까 기회는 누구한테나, 그러니까 20대나 30대나 60대나 기회는 다 평등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과거에는, 예전에는 내가 어땠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는 모든 사람들하고 평등하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과거의 나는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나로 다시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능성이 아닌 어떤 방법으로 내가 공부를 할 것인지를 한번 이제 곰곰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예전에 노인분들에게 그동안 살면서 가장 쓸데없고 가장 필요 없는 일을 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나는 이제까지 살면서 정말 쓸데없는 고민을, 걱정을 너무 많이 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 어떻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다라고 이제 하셨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하지라는 방법을 많이 고민을 해 봐야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이라는 게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자꾸 고민을 해봐야지 똑같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내가 조금 더 나은 내가 되고 조금 더 나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이라던가 방법이라던가 고민 이런 거를 아무것도 안 하면 사실 현재의 나에서 조금 더 나은 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할까? 조금 더 좋은 방법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고민이라는 게 이제 삶의 고민도 있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면 더 좋을까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요. 우리 학생들도 한번 시간 되실 때 봤으면 좋겠어서 추천하는데요. 이 깨진 유리창 법칙, 에너지버스라고 있는데 이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밑에도 나와 있다시피 하나가 깨지면 모든 것이 깨진다. 그래서 작고 사소한 것이 미래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습관이라는 게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는데 이 습관이라는 것도 여러 사람이 같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습관, 나쁜 습관에 맞춰서 갈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요즘 많은 분들이 커피 테이크아웃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커피컵 이런 거 갖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컵을 플라스틱 컵을 갖고 다니다가 휴지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휴지통에다가 버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길에다가 이 커피컵을 버린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다가 커피컵을 버리게 된대요. 그럼 그 장소는 굉장히 더러워지고 막 벌레들이 많이 꼬이는 이런 장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하면 그리고 내가 습관을 계속 유지를 하면 이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가 있는데 하다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다가 오늘은 좀 몸이 불편해. 아니면 오늘은 내가 기분이 안 좋아. 오늘은 공부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공부를 그날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도 뭔가 핑계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목표를 했을 때 이제 오늘은 아니면 이거는 이렇게 이제 사소한 거를 미루지 마시고 나쁜 습관을 이제 갖지 마시고 계속 좋은 습관으로 이제 아무리 작고 사소하지만 내가 이러면 안 돼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꾸준하게 좋은 습관을 가져야지 나의 미래, 앞으로의 내가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이제 동영상을 듣거나 이럴 때, 저도 사실은 이제 동영상 강의를 듣기는 하지만 동영상 강의를 들을 때 자꾸 딴 생각이 들고 딴 일을 하게 되고 이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제 사소한 그 순간을 이거는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당시의 동영상은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좋은 습관으로 공부를 시작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옛날에 그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이제 그 추적 조사한 결과인데요. 그 하버드 대학원에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물어봤대요.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목표가 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여기 보시면 3%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이 졸업했다라고 하면 100명 중에 3명만이 나는 목표가 있고 이 목표를 구체적으로
writing, 적어놨다. 그래서 나는 목표가 있고 적어놔서 그거대로 나는 이제 앞으로 꾸준히 노력을 할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only friend. 그러니까 나는 목표가 있어요 라고 얘기한 사람이 100명 중에 13명, 13%가 이제 나는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have fun. 내가 이렇게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을 하는 동안, 그 공부를 하는 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리고 교육이 빡센 힘든 데를 이제 하버드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버드 대학원, 대학교도 아니고 대학원에서 졸업을 하기 위해서 엄청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쉬고 싶다, have fun, 즐기고 싶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대요. 84%. 그러니까 100명 중에 84명은 일단은 좀 즐기고 싶다라고 했고, 13명은 나는 목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3명은 나는 목표가 있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적어놨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10년 후, after 10 years, 그래서 10년 후에 인컴, 소득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약간 즐기겠다라고 한 사람을 이제 예를 들어서 1이다라고 했을 때, 계획이 있는 사람은 이제 1보다 2배 더 많았고, 그 다음에 나는 구체적으로 목표를 적어놨다라고 하는 사람이 10배가 많았대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다시피 명확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계획을, 그러니까 이제 플랜을 짜고 목표를 짜고 그거를 계획까지 다 했느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까를 이제 고민을 했느냐에 따라서 10년 후의 삶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3% 그룹이라고 해서 100명 중에 3명만이 이제 목표를 짜고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목표가 있으면 그거에 도달하기가 쉬운데 사람들이 보통 목표를 잘 세우지 않는 이유가 이거래요. 목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 대다수의 사람들이 목표가 있어도 뭐 하지 않으면 다 필요가 없죠. 그리고 사람들은 다 작심삼일이에요. 작심삼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세우고 나서 3일만 하고 그 다음은 대부분이 다 포기한다라는 얘기죠. 그렇다 보니까 목표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목표를 세우는 방법을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 목표를 세워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방법을 모른다라는 얘기는, 일단은 정확하게 나 자신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재 내 상태를 바라보고 나에 맞는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목표를 세워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많이들 대답하셨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해서,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세웠는데 그거를 이제 도달을 못할까봐, 그러니까 목표를 계획을 하고 그거를 맞춰서 내가 나중에 이루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루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차라리 목표를 세우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이어트를 한다. 앞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5kg를 빼겠다라고 누군가한테 얘기를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네가 무슨 5kg를 빼, 너는 그런 거 못해, 뭐 이런다던가, 아니면은
제가 나는 3달 동안 5kg를 빼겠다 이렇게 이제 목표를 얘기를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3달 후에 이 5kg를 못 뺀 나를 보면서 거봐 너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할까봐 타인의 시선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이렇게 목표를 잘 세우지 못하고 이제 목표를 세우고 나서 플랜을 짜서 이거를 이제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지만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목표 같은 계획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나를 좀 이렇게 함부로 생각을 한다던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이제 목표를 안 세운다라고 하는데 남의 시선보다는 나의 미래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이 영상을 보시다가 잠깐 이제 뭐 정지를 시킨다던가 아니면 영상을 다 보고 나서 따로 잠깐 시간을 이제 투자를 해서 시간을 들여서 내가 이번 학기에 어떤 것을 목표로 하면 좋을까 조용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내가 이게 뭐 길게 아니면 넓게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는 내가 요양보호 제도를 공부를 할 건데 이 요양보호 제도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확실하게 제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봐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일주일에 아니면은 하루에 몇 분을 이 요양보호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지 이런 이제 목표를 세우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잠깐 나와 있는데 목표는 삶의 의미를 부여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고 이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목표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삶의 의미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고 가끔 이제 뭐 대상자 분들이라던가 요양보호사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밤에 주무실 때 뭔가를 내가 성취를 하고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고 나서 밤에 잘 때는 뿌듯해서 잠이 잘 오신대요. 근데 뭔가를 아무것도 안 하고 나서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약간 허무하기도 하고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잠도 잘 안 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목표를 세우면 그거를 내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간 삶이 그래도 내 삶이 괜찮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목표를 나아갈 때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향해서 내가 작지만 사소하지만 하나씩이라도 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행복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얼마 전에 어디 책인가 영상에서 봤는데 사람들이 행복을 착각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 행복이라는 거는 큰 집 아니면 내가 한 달에 얼마 정도의 돈을 그리고 내가 정말 좋은 차 이런 거를 갖고 있을 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성취와 감사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거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을 성취라고 하는데 이 성취의 느낌을 받을 때 사람들은 보통 행복해하고 그 다음에 감사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음에 감사를 한다 이런 것들의 감사 이런 것들이 행복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행복하려면 기본적으로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를 내가 하나씩 해 나갈 때, 이루어 나갈 때 사람들은 행복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행복하려면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제 그거를 하나씩 이루어 갔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러니까 예전에도 지금도 우리 세상은 항상 변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세상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세상이 변화하기 때문에 내 삶은 항상 과도기, 그러니까 항상 변하는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삶은 항상 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래에도 변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OT는 거의 이제 끝나는데 우리 학생들이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또 요양보호 제도를 공부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시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우리 새가 이제 훨훨 나는 것처럼 내가 좀 더 힘이 있어서 원하는 이런 장소로 가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제 모토인데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기 싫다고 다짐하는 것과 같대요. 그러니까 나는 못해 뭐 이러지 마시고 그냥 계속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는 이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